네,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는 여유를 갖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는 오늘장을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체크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 핸드셋 부품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갤럭시 새로운 신형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고 사전 예약이 좀 진행됐는데 역대 최대 예약이라고 합니다. 핸드셋 부품주들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인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부품 업체들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속에서 판매를 호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간에 지금 97만 대의 판매 예약을 받았고 작년에 3세대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92만 대를 받아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의 판매량을 1천만 대 이상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25년까지 지금 폴더블 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의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을 폴더블 폰으로 채우겠다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성장률이 한 8%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을 중점적으로 핵심으로 지금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약 90%요. 88% 정도 되는데, 중국 업체가 지금, 폴더블 폰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업체들, 부품 업체들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KH바텍서부터 보면은, 주가 저번에 이제 상승했다가 발매한다는 그런 뉴스에 결국에는 일정이 잡히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서부터는 실적 개선 추이를 확인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낙폭은 깊은데 역시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특수보호 필름인데 이쪽에서도 역시 움직임이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이 세 업체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이거나 해서 양봉 플레이가 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폰 시장의 반응이 좀 좋아 보입니다. 출시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핸드셋 부품주들 모멘텀 찾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라면 가격이 또 오른다네요. 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면 가격 또 오르게 되면 또 업체들에는 수혜가 아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이맘때쯤에 한번 올렸죠. 약 7% 정도 올렸는데 올해 이제 추석 이후에 또 한 10%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팜유라든가, 이제 밀가루 등 그쪽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환율 때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농심이 가장 먼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국내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다른 타업체, 삼양식품하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록했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영향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영향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고환율의 상승, 고환율 수혜를 좀 입었어요. 그러나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없었던 만큼 실적 악화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라면 가격하고 승냉류 가격도 농심에서는 같이 5에서 6%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뒤따라서 삼양식품과 오뚜기도 같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라면 기준으로 10% 정도 올린다 그러는데 대형마트에서 신라면이 한 700원대 팔리고 편의점 기준으로는 한 900원대 팔려가지고 700원 후반 아니면 800원 정도 대형마트에서는 팔릴 것으로 보고 있고 편의점에서는 거의 1,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100원 정도 그러니까 신라면 기준으로 올리는데
일단은 뭐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강한 거부감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 만큼.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농심에는 2분기 실적이 악화가 됐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소폭의 실적 개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정도는 이 라면 가격 인상에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주가 12만 원 넘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면 가격 인상 부분은 다소 달갑지 않은 흐름이기도 한데요. 투자자 입장에는 조금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라면 가격 재차 또 상승할 만한 부분들을 보면서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가져온 종목은 YM텍입니다. 이 종목 모멘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YM텍은 전기차 필수 부품인 EV 릴레이 생산업체인데요.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6년까지 EV 릴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 중입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닥 확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지선도 21선에 뭐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 개선이 2분기에도 큰 폭으로 일어났고 3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한 8월인가 9월에 상장한 주식인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보유회수에 대한 이제 우려는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염두에 두고 종목 갖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9,900원, 손절가는 1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M텍입니다. 이 종목 또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었네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조정받으면서 1% 하락한 18,0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9,900원 설정이 됐습니다. 손절 라인은 15,300원입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는 근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차트 모양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알아봤습니다.